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김경민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고파이 상품으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의 모임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사효리입니다. 네, 그러니까 현재 전혀 인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사실 피해자들은 2년 동안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.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, 유체적 질환을 앓고 있는 분도 많으시고요. 부모님의 병원비도 없어서 진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시게 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계시고, 노후 자금을 모두 맡겼다가 이제 갑자기 자금이 묶이면서 어쩔 수 없이 생활비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, 이제 자녀의 결혼 자금, 본인의 결혼 자금을 이제 맡겼다가 또 자금이 묶이면서 결혼식도 미루고 있는 분들도 있고, 또 전세 사기 당하신 분도 계신데 그분은 이제 고파이 예치 자산마저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분도 계시고요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 그 3,000명 중에 90%는 2030 젊은 분들이세요. 이제 그분들은 자신의 그 몇천만 원 정도의 소중한 금액을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이 비트코인이 이제 미래에 자신의 삶의 큰 그 희망의 사다리가 될 걸로 가지고 이제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데, FIU의 악의적인 행위로 이 피해 구제가 막히면서 굉장히 좀 불안한 삶을 살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를 원망하고 있죠.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디지털 자산 또는 코인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일확천금을 누리고 뭐 그렇게 투자할 거라고 생각들 하실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일확천금을 누렸으니까 당신들이 하이 리스크 상품에 투자한 거니까 뭐 그 상품이 망한 것도 본인 책임이다 갈 수 있는데, 이 본질적 내용을 보면은 그 상품이 되게 안정적인 자산이었어요. 그게 연리로 1.5%에서 5%대 상품에 가입을 한 거였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어마어마한 뭐 캐피탈 게인을 얻기 위해서 일확천금을 누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, 이 본질은 굉장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거라고 하면은 국가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관점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계좌 규제까지 간 거고, 그게 언론에서 그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많은 대중들도 이거 뭐 피해 본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, 사실은 본질은.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? 네, 우리나라에 이제 승인 및 허가권을 가진 몇몇 그 분야에서 지나치게 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습니다. 승인 등의 결정을 내렸을 때에 차후에라도 이제 나중에 본인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나 뭐 책임이 따라올 것을 두려워해서 그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국민들이 민의를 통해서 뭐 대통령, 국회의원, 지자체장을 선출하더라도 이제 실제 국민과 직접적으로 접하며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로 방관한다면 위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도 미비할 뿐더러 국민은 그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제로 그동안 2년 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거든요. 이제 국민신문고로 민원도 넣어봤고 면담 요청도 2년간 끊임없이 넣어보았으며 정치권의 탄원서도 넣어보았고 기자들에게도 제보도 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그 담당자에게 받은 답변은 지금 심사 중이다. 심사 중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.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무한 반복뿐이었습니다. 예, 면담 요청도 모두 거절되었고요. 저희가 또 감사원에도 이제 민원을 넣어봤지만 감사원 역시나 이제 FIU 심사 방식에 별다른 이의는 없어 보였습니다. 예, 기자들에게 한 제보도 이제 금융당국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보는지 보도되지 않았고요. 저희가 이제 모든 노력을 해봤지만 바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. 이제 공무원 조직 내 자정작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겪어본 바로는 제도적인 감시가 분명하게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규제 위주로 가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규제가 아니고 산업 자체를 본 다음에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산업 차원에서 성장시킬 거라는 측면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가 관점이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규제하는 부서거든요. 부서. 그게 아니고 디지털 자산청이 설립이 돼서 산업을 진흥하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게 맞고, 그 관점에서 이제
그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있다고 하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공급자고 그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수요자라고 했을 때 수요자에 대한 그 보호책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공급자들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좀 규제라기보다는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단계에서는. 예. 글로벌 모든 나라들이 그걸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규제로 간다는 건 되게 어불성설이고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. 우리나라가 지금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일본보다도 못해요. 우리가 일본보다 IT가 훨씬 강하고 빠른데 일본보다 못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예. 말씀 있으시다면 네. 현재도 그 3천 명의 고파이 피해자분들은 뜻하지 않게 생계 자금이 묶여서 지금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그 사항은 저희가 뭐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일반적인 특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저 그 법에 있는 그대로, 특근법에 있는 법 그대로 승인 및 허가권을 행사해 달라는 것입니다. 그 이 단순한 사항을 왜 2년이나 끌었는지 모르겠고요. 부디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헤아려 주셔서 저희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루속히 헤어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말씀이 있으시다면.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같은데 우선은 그래도 디지털 자산이 그래도 변동성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주식이나 채권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슈에 있어서 피해자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은데 근데 이제 피해자들이 본질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언론상에서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은 안 나오잖아요. 우리가 작년에 전세 사기만 보더라도 전세 사기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책적 실패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한 거고 이 부분은 이 투자한 분들이 사실은 1.5%에서 5%대 예금에 들었다가 당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금액 자체도 사실 많은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. 그럼 보호가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되지 않은 부분도 존재를 해서 이 본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